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로써 맨발 걷기 338일차. 아이고, 오늘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가 아니라 영상 4도. 바람이 살짝 불긴 하는데 이렇게 양지 바른 곳, 이 직사광선 햇볕이 바로 내려 쬐는 곳은 바람만 불지 않으면 영상 한 6도 7도 정도의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은 포근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 차례 한파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여름,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봄이 참 좋잖아요. 이 봄을 시샘하듯 그런 꽃샘추위가 간간히 불어올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제 제가 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감기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감기가 오늘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고 푹 쉬면 그냥 낫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잘 안 아프다가 감기로 막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그러면은 힘들죠. 하루 이틀은 참지만 뭐 4일 5일 뭐 일주일 이상 참는 거는 그게 곤욕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질병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병을 막 맞받아 쳐서 얼른 낫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르고 달래듯 몰래 나아가면 나중에 언제 내가 아팠나? 할 정도의 그 감각으로 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말을 이렇게 하는 저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든 병을 대하는 자세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오늘은 겨우 1시간 정도 이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짬을 내서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밥 먹고 바로 이쪽으로 차 타고 왔어요. 여기서 2시에서 2시 좀 넘어까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걸을 때 요즘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걷는 것은 바로 이 걷는 자세입니다. 걷는 자세. 우리가 걸을 때 양반 걸음으로 또 팔자 걸음으로 허리를 살짝 숙이고 이 고개도 살짝 숙여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그 말아쥔 상태에서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깨 펴라, 허리 펴라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습관적으로라도 이 허리를 굽게 하지 않고 또 이 목을 한 곳에 숙여가지고 응시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는 최대한 허리를, 척추를 잡아주는 기립근에 힘을 바짝 주고 이 기립근 운동을 최대한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걷는 것이 걷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걸을 때 이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터득해서 걸으면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나이 들어서 허리 굽는 현상, 등 굽는 현상, 목이 굽어서 이 거북목이 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만 똑발라도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잘 돈다. 왜냐하면 굽어 있으면 어쨌든 병목이 생길 것이고, 또 혈액의 흐름에 어떤 그 각도가 살짝 틀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그 잘못된 자세의 침범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립근을 세우고 이렇게 허리 척추를 딱 잡은 상태에서 일자로 걸으면 그냥 몸이 유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꼿꼿하게 본인을 세워서 걸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 허리를 막 숙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걸었을 경우에 이 본인 몸을 훨씬 더 좋게 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그 정형외과 어떤 교수님 얘기인데,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또 어깨 회전근개,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50대쯤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질병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한 절반 이상은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오냐? 바로 잘못된 식습관. 일단 자세는 절대 의자에 앉아도 걸터 앉지 말고 항상 이 엉덩이와 허리가 좌석 끝에 직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앉는 것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는 잠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른 자세로 자는 것이 이 본인 이 몸에 이 몸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훨씬 이 혈액을 도는데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다 실천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걸을 때만이라도 꼿꼿하게 기립근을 척추로 잡고 기립근을 척추로 잡고 맨날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각도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이렇게 걸을 때는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늘을 가급적 하늘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걸으면 앞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래, 이 목을 젖히면요, 이 전반적으로 굽었던 저의 그 척추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던 게, 이제 목을 이렇게 젖히니까 저의 척추 경추를 따라서 이 척추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싸복싸복 걷다 보면 그야말로 자기 척추에 어떤 그 나무 하나가 딱 대져 있어서 아주 그 기반이 잘, 이 척추 벽을 만드는 그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허리에 그러니까 힘을 주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식
생활을 할 때 가급적 이렇게 걸터 앉는 버릇을 최대한 줄이고 허리와 엉덩이를 직각으로 세워서 앉아 있을 때도 허리의 그 어떤 기준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훨씬 나중에 나이가 늙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되고 그냥 꼿꼿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맨발 걷기 하면서 건강상식에 누구나 다 아는 건강상식을 리바이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침 생활 프로 같은데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백서 같은. 사실 저도 다른 어떤 건강 프로 그런 곳에서 이런 그 얘기들을 예전에 기자 생활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그 당시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긴 하는데, 두 번째로 이 건강하게 늙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화학 첨가물, 그러니까 첨가물, 보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과자, 라면, 그 다음에 우리 색소, 그 다음에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먹는 형태로 살면 일단 우리 장이 그런 화학 제품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천연 제품이라 하면 그냥 곡식, 들에서 나는 곡식, 녹색 채소 그런 것들 위주로 식습관을 두시면 우리 장이 훨씬 더 건강해질 뿐더러 나중에 어떤 그 대장암이나 또 여러 그 장기에 안 좋은 그런 종양들이 종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아주 엄청 강하게 절식을 요구해요. 먹지 마라. 그래 놨더니 세상에 우리 꼬맹이들 둘이가 엄마 아빠가 자유시간 주면 지기들 방에 가서 큰 누나가 그간 모아뒀던 그 사탕과 초콜릿과 과자 이런 것들을 막 먹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 방 청소를 하는데 그 엄청난 양의 그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하고, 아, 이거 진짜 교육의 엇나감이 이런 거구나. 적당히 먹게 해줘야 되나? 왜냐,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스스로 느끼게 하려면 먹게 하긴 하되 이 성분들, 그러니까 그 과자의 성분이 원료와 성분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먹어라.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가지고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한테 자, 이 과자는 지금 첨가물, 그것도 합성, 천연 첨가물도 아니라 그냥 합성 첨가물, 그 다음에 이 과자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 표백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미 성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먹는다는 것은 니들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격이다. 어떻게 할래? 먹을래? 처음엔 먹겠죠. 나중에 숨어서 먹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어제부터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화학 첨가물이라는 것은, 화학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1970년도 후반일 거예요, 아마. 사카린, 미원,
그게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카린 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을 거잖아요. 사실 다 마케팅의 요소인데, 그 당시에 화학 조미료라고 얘기하면 아주 좋은 제품, 상급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화학이란 말은 왠지 고급스럽고 또 원래 있지 않았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어떤 음식 조미료 그런 쪽에 달라붙으니까 왠지 그 제품들이 고급스럽고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그 화학 조미료, 미원 뭐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아주 팔렸잖아요. 지금의 CJ 제일제당과 그 대상, 청정원 그런 업체들이 이제 다 그런 곳들인데, 어쨌든 조미료 장사로 지금까지, 조미료와 밀가루 장사로 지금까지 회사가 몇 조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곳들인데, 지금은 그때하고 반대로 화학자를 쓰면 나쁜 나쁜 원료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 말고 뭐 천연을 쓰면 아, 이건 좋은 거다, 그래서 값도 더 비싸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 화학이나 천연이나 50보 100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의 중심에는 다 업체들의 마케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광고 마케팅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휩쓸려서 이렇게 본인의 기준이나 줏대가 없으면 그냥 그 광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광고 그런 것들 단속을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또 SNS까지 그 여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그 식품 상식이나 건강 상식을 어느 정도는 꿰뚫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가정의 음식 교육 그런 것도 시키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마치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사실 제가 옛날에 막 이런 거를 주제로 강연도 하고 방송에서 나가서 시리즈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글을 써왔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식품 쪽 관련. 그래서 남들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직접 가가지고 햇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김치가 어떻게 담가져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지, 원재료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공장 팸투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것보다 본 거를 위주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 얘기보다 이런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맨발 걷기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세를, 제가 이 맨발 걷기 할 때 보면 많은 우리 맨발러 분들께서 연세가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걷는 자세가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그 보기 안 좋다는 것은, 일단 핸드폰은 기본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러면은 걸으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또 지압도 되고 어싱이 돼서 이 몸이 이렇게 가벼운 상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건데, 거기다가 핸드폰이나 그 본인 자세를 잘못하게 해서 하면 효과가, 물론 효과가 뭐 이렇게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왕이면 바른 자세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바른 자세로 하게 되면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맨발 걷기
아, 저 아저씨가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다니면 왜 그렇게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자기 찍지 마세요. 아, 찍어달라고 해도 안 찍어준다니까요. 나 찍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절대 찍힐 일 없다는 거. 절대 초상권의 침해를 저는 주지 않는다는 거. 자, 저는 저대로 바른 자세와 저의 허리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한 그런 맨발 걷기를 오늘 좀 제대로 해보고 이따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